여러분, 최근에 조카나 지인의 아이 돌잔치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봉투에 넣거나 얇은 반 돈짜리 금가락지라도 사서 기분 좋게 안겨주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은방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가격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 돈에 9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반 돈짜리도 50만 원이 넘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동네 금은방들은 손님이 끊겨 조용하고 예전엔 줄 서서 돌반지를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금 5만 원권을 봉투에 넣으며 멋쩍어 합니다. 금값이 원래 이렇게 비쌌나 싶은 낯선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60대 후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첫 월급 타서 어머니께 금비녀 하나 해드릴 때만 해도 금값은 그저 열심히 모으면 살 수 있는 귀금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월급을 타서 은행에 적금만 부어도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기는커녕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내 돈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금값은 왜 미친 듯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까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가게는 넘쳐나는데 왜 자산가들은 현금을 싸들고 금괴를 사 모으지 못해 안달일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은행 예적금만 믿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도 잡히고 내 돈의 가치도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금은 너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화폐 시스템의 균열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평범한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릴 때 은행 창구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저 막연한 희망만 품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금고나 서랍장에 금가락지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현금만 쥐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값과 은값이 폭등하는 이면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 즉 종이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돈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혹은 위기를 막겠다고 이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의 추락입니다. 금은 이 화폐 가치의 추락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초반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원 남짓이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으니 자장면 600그릇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 8,000원 합니다. 지금 30만 원으로는 자장면 40그릇도 겨우 먹습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제가 일하던 은행 창구에서도 예전에는 100만 원만 예금해도 이자가 두둑했지만 지금은 1,000만 원을 넣어도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채소 몇 개, 과일 몇 개 담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62세 은퇴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박 사장이라고 하죠. 박 사장은 3년 전에 평생 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3억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려 했죠. 그런데 3년 사이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3년 전 3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쥐고 있었을 뿐인데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라며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작년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난해진 겁니다. 만약 자산을 오직 원화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대한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고래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초고액 자산가들을 말합니다.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 이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지 보면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VIP 자산관리 부서에서 일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와 저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영원히 오를 것처럼 호황이었는데 진짜 큰손 고객들은 조용히 주식과 펀드를 환매하고 골드바를 사서 개인 금고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장밋빛 전망 대신 시스템의 붕괴를 미리 감지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앞장서서 금 보유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달러라는 종이돈의 가치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 제게 상담 온 70대 자산가 한 분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처분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실물 금괴로 바꿨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고 세금은 오르는데 차라리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거대한 자본이 종이에서 실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고래들은 왜 금을 쓸어 담고 있는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실물 자산이 단 1%도 없다면 다가올 해일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가려진 폭발력, 바로 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금만 찾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너무 비싸지면 투자자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은으로 향합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지만 그만큼 폭발적인 상승 여력을 숨기고 있는 야생마 같은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즉 금은비는 평균적으로 1대 15에서 1대 2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에 불안이 생길 때마다 이 비율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금값이 천천히 우상향할 때 은값은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 응축된 에너지를 터뜨리며 금의 상승률을 몇 배나 뛰어넘는 폭등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각종 의료기기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땅속에서 캐낼 수 있는 은의 양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연구소에 58세 자영업자 최 여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자녀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시길래 제가 은 투자를 권해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은이냐며 비웃었지만 최 여사님은 꾸준히 실물 은괴와 은 관련 펀드를 모았습니다. 최근 산업 수요 폭등과 함께 은값이 뛰면서 그 자금은 지금 7천만 원이 넘어 자녀의 전세 자금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은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금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금만 바라보다가 은이 가진 산업적 가치와 폭발력을 놓치고 계신다면 자산 증식의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진실은 개미들이 모르는 자산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산 시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고 지금 우리는 차가운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살아남습니다.
1997년 IMF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강남의 아파트값이 반토막이 나고 잘 나가던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서도 매일같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가치를 지키고 오히려 빛을 발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롱 속에 있던 금가락지와 금목걸이였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들고 나온 금부치가 국가 경제를 숨쉬게 했고 그 금의 가치는 달러 환율과 맞물려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거래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영끌로 집을 산 젊은이들은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출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게 상담 온 65세 전직 교사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려다가 제 만류로 실물금과 달러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지금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은 공실과 이자 때문에 피가 마르지만 김 선생님은 금값 상승으로 든든한 노후 방패를 마련하셨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시점에 금은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지 않습니까? 만약 부동산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다른 자산이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경제 현상에서 금값의 상승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고열과 같습니다. 몸 어딘가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을 때, 열이 나는 것처럼 경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경제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받을 때도 항상 이 공식에 맞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금값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 파괴된 현상입니다. 즉,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할 만큼 종이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40대 직장인 중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이 온통 돈 복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이자 폭탄을 맞고 매달 월급의 절반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제 조언을 듣고 남아있는 돈이라도 실물 금과 은으로 바꾸며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건 축포가 아니라 경고 사이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계좌가 오직 공격수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고열의 징후를 무시하고 여전히 빚을 내어 위험 자산에만 몰빵하고 있다면 다가올 폭풍에 가장 먼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물 금과 종이 금의 비율을 지혜롭게 조정하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자영업자분은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골드바로 바꿔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실물 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실물과 금 관련 ETF나 펀드를 7대3 비율로 나누어 현명하게 접근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을 여러분 자산의 10%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을 때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여사님처럼 없어도 당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윳돈의 10% 정도를 꾸준히 실물 은으로 모아두십시오. 커피값 아끼고 외식 줄여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실버바를 사서 모으십시오. 그 작은 방패가 나중에 여러분의 집과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 다이어트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고 실물 자산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금과 은을 사겠다고 또 대출을 받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십시오. 마이너스 통장 한도부터 줄이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아 나가십시오. 금리 인상기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겹칠 때는 빚을 줄이는 것 자체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눈 딱 감고 빚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장 내일 올지 모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경제의 체온계인 금과 은이 이미 터질 듯이 고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징후를 읽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영원한 호황에 취해 빚을 낼 때 빚을 줄였고 종이돈의 가치를 의심하며 실물 자산을 모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올 폭풍 앞에서 든든한 방패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맨몸으로 폭풍을 맞을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당장 은행 앱을 열어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끊고 빚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좋으니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실물금과 은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준비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